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는요. 분열하는 국힘, 흔들리는 윤석열입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 윤석열 정권, 특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분열하고 있다.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수도권 위기론입니다. 윤석열 정권, 특히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전멸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위기들인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때 그 배경이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도권 전멸론이었어요. 당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수도권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시 여의도 연구소,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그 싱크탱크라고 하는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이런 여론조사들이 잡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선택한 것은 강경책이었죠. 도 아니면 뭐. 그래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자라는 맥락에서 시작됐던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당시 이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기억을 아실 겁니다. 대우였나요? 예. 대우조선이었나요? 대우건설. 예.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의 남상국 사장의 사망 사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렸던 게 사실이죠. 그다음에 노건평 씨가 그 대우건설 사장이 인사에 관여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죠? 이것을 기화 삼아 가지고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딱 상황이 그 상황인 거지. 응? 자기들이 불리한 거야.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신들이 분열을 할 것이다. 분열하려고 하니까 질 것 같거든.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뭔가 무리한 뭔가를 쇼킹한 국면 전환용 뭔가 카드를 들이맨 거예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 현재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쓸 수 있는 국면 전환용 카드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체포 동의안 같은 걸 거예요. 참. 자. 자, 그렇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뭘 말할 수 있느냐? 예, 국민의힘이 분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기사들 보셨죠?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 영웅들의 흉상이 육사에서 철거된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을 했다라는 얘기도 또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글을 한번 볼게요. 육사교정 항일 무장 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현합니다. 국군의 뿌리는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론을 듣고 제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이 이러고 있죠. 예. 여론을 듣고 제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부디 숙고해 주기 바란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이어서 한마디 더 하죠.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대화방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민주진보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뭐 긴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거칠게 뿜어내는 분들은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분입니다. 부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좋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엄청 목소리를 높이고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부탁드리는 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 얘기가 옆으로 좀 샜네요. 자, 지금 바로 이 육사 교정에 있던 항일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로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의 멘토라고 하던 이종찬 전 의원 역시 윤석열한테 화가 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철거당하는 흉상 가운데는 이회영 선생도 있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이종찬 의원의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 되시는 걸로 알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도 가만 안 있겠네. 자, 더군다나 철거하는 이유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회영 선생이 왜 공산당입니까? 백야 김좌진 장군이 왜 공산당입니까? 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요, 이분은 당시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을 한 거예요. 오로지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이고요. 스탈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분입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스탈린의 이 민족 차별 정책 때문에 연해주에 사시다가 중앙아시아까지 끌려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공산당 전력자라고 해가지고 왜 뭐 철거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정희도 그럼 철거해야겠네. 박정희는 공산당 전력 때문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잖아. 진짜 아유. 그리고 그 대신에 백선엽 동상을 세운다고? 개새끼들이죠, 정말. 그냥 친일파라는 거를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드러내겠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일겠지. 윤석열이 이러는 거는요, 오로지 소위 말하는 극우 틀딱 유튜버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 대가리 안에 뭐가 들었겠어? 든 거 하나도 없어. 옆에서 뭐라 떠버리면 그게 그런가 보다 헤익 넘어가.
이렇게 핵 넘어가는 사람, 줏대 없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센 얘기만 하면 거기 다 넘어가. 좀 더 센 얘기하면 싹 넘어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도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종찬 의원이었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종찬 의원뿐만 아니라 김병민도 직접 나섰죠. 이거 심하다고. 심지어 김울동도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도가 됩니다. 독립군 흉상 이전 논란에 둘로 쪼개진 보수 진영. 둘로 쪼개졌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홍범도 흉상 이전에 여 내부에서도 너무 오버 비판. 명백하게 분열 양상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여기에서 끝났다면은 분열이라는 말까지 제가 안 썼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유승민, 홍준표도 나서고 있죠. 유승민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념 과잉이 도를 넘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동관을 지명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용산기관지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거라면서 최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자, 홍준표는 좀 더 강하게 비판하죠. 흉상철거 추진은 반역사 메카시즘이다. 야, 홍준표 입에서 메카시즘이 나올 거라고 나 생각을 못했네. 자, 홍준표가 보기에도 너무 심한 거야. 한국의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 사실 홍준표가 한국의 메카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홍준표가 메카시즘이라고 지적할 정도면 얼마나 심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반역사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국힘당 내부는 친윤석열과 반윤석열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쪽이 더 힘이 세겠죠. 하지만 점점 상황은 바뀔 겁니다. 특히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검사들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당장은 쥐 죽은 듯이 눈치만 보고 있을런지 몰라도 공천 문제까지 터지게 되면 상황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군에서도 지금 심상치 않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가운데 홍범도함이라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214급이죠. 제가 알기로는 1800톤급짜리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의 이름을 한 명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여기에 해군이 탁 나서면서 그럴 수 없다. 이름 변경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곧바로 한 방 갈겨버립니다. 이 공개석상에 있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홍범도함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검토한다라고 하자 그 자리에 배석했던 장도영 해군 공보팀장이 갑자기 탁 나서면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지를 합니다. 자, 전하규 대변인은요, 이 사람이 원래 이게 국방부 대변인은 예비역 장군, 장성이 맞습니다. 별 하나짜리 준장에서 옛날에는 이상돈이었나? 하여튼 그 옛날에 어떤 한 번 대변인이 별 2개를 단 적도 있어요. 황희돈, 이상돈이 아니라 황희돈 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령으로 예편을 하면서 예비역 준장으로 국방부 대변인이 됐는데, 자, 이 상태에서 너무 국방부 대변인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가지고 육군 소장이 되면서
원래는 예비역 준장이 아니구나. 예비역으로 전역을 하기로 해놓고 준장 진급이 됩니다. 대령에서 예비역으로 진급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을 하되 1년 뒤에 자동으로 예비역 전역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분이 2년에 걸쳐서 국방부 대변인을 하고 마침내 별 2개를 달고 사단장이 됐던 적이 있어요. 자, 이때 별 2개짜리가 국방부 대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국방부 대변인이란 자리는 준장급이에요. 준장급, 장성급이에요. 그런데 이 준장급이 설명을 하는데 브리핑을 하는데 중령이 펑 나서면서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군함의 이름을 바꾸는 거, 함명을 개명하는 거는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은 독재자인 경우, 독재 정권이 붕괴된 경우에나 한다. 라고 직격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함명 변경이 그대로 제동이 걸린 거죠. 자, 중령이 별한테 개겼어.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군 내부에서도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행보에 군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해군 함정의 함명은 이름을 함부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하면은 그 함명을 계승을 해요.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2차 대전 때 엔터프라이즈가 이게 전함이었어요. 전함이었던 엔터프라이즈가 나중에 항공모함이 되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항공모함을 퇴역시키고 난 다음에 새로 항공모함을 들이면서 그게 또 엔터프라이즈가 돼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함명을 승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엘리자베스 함 같은 경우나 빅토리아 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함명을 승계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천안함 함명을 승계해가지고 새로운 천안함이 지금 진수를 했어요. 함명은 개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함명을 승계를 받아 상속까지 하는, 그런데 갑자기 바꾼다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해군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독립투사의 이름을 개명했다? 그 독립투사가 있었던 그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 그 뭐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걸 해군이 가만히 있겠냐고. 자,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라도 찍소리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는 거죠. 군 내부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발이 점증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죠. 바로 이 해병 최상병 사건인 거죠. 이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이 개입을 해가지고 해병대 1사단장, 해병 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라라고 요구한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군 내부에서 불만이 지금 치솟고 있는 거죠. 자, 몇 가지가 지금 쌓이면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해병 최상병 사건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괜히 독립투사를 운운해가지고 함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군 내부에서도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함명을 정하는 게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짜서 그래서 함명을 정해요. 관련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함명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공산당이라서 함명을 바꿨다. 그러면 그 함명을 정해준 사람은 어떻게 돼?
해군에 줄줄이 목 날아갈 사람들이 선지 빽가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냐고. 안 되지. 자,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그 항일 독립투사 흉상 제거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고 군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군이라는 데가 사실 함부로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불만이 있어도. 근데 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벌써 해병대에 이어서 해군까지. 자, 이게 심상찮은,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분열 양상은 앞으로 추가로 더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또 더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 나경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죠. 나경원이 사실상 한동훈을 돌려갔어요. 한동훈을 국민의힘 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나 봐. 참 재밌네. 여하튼. 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나경원이 발끈한 거야. 큰 그림 생각하라고. 뭐다? 한동훈 차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달리 말하면 이건 뭐 말한다? 한동훈이 차출되면은 지가 공천을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그림을 생각해야지. 한동훈 나중에 대선 내보내라 그래. 무슨 에이씨 이 얘기인 거죠. 되게 돌려서 애둘러서 말했으나 윤석열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림에 반기를 든 것만은 분명해요. 아마 윤석열이나 이쪽 사람들은 한동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권주자를 키워나가겠다 혹은 한동훈을 통해서 국민의힘 요 당을 장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당을 만들겠다는 거지. 윤석열 공산당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바로 나경원이 바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거죠. 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준석이 바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내가 나경원이라면 2번 안 속는다.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지금 지하철에 가니까 나 째려보는 사람들 많더라. 자, 이준석 표현을 그대로 들자면 꼬나보는 사람들 많더라. 지금 분위기 딥다 안 좋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경원이 지금 생각 잘해라. 나 같으면 2번 안 속는다니 또 속으려고? 라고 한마디를 갈긴 거죠. 자, 전체적으로 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살펴보세요. 적어도 단일한 체제는 아니고 그리고 그 단일한 체제가 붕괴되는 배경에는 자신들이 놓칠 수 없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도 자기들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일치 단결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서서히 그들 내부에서도 이제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여론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자, 토피노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자, 이 홍범도 장군 관련된 얘기인데요. 홍범도 장군이 1942년에 돌아가셨죠. 제가 알기로는 1939년부터 거의 병석에 계셨던 걸로 알아요. 여하튼 근데 1942년에는 미국과 영국도 소련과 연합해서 독일, 일본 등과 싸우던 시대 맞습니다. 공산주의는 제국주의가 망한 뒤에 본격적으로 좌우 대립으로 들어온 거니까 홍범도를 공산주의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국도 국공 합작을 했던 때야. 그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1945년 이전까지는요.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저기 단체가 분열되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전쟁을 할 정도로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다 같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동지의식은 있었어요. 문제를 삼으려면 1948년 이후, 아니 195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죠. 근데 뭐 얘네들 윤석열이나 얘네들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고 나발이 필요 없어. 무조건 공산당은 싫어. 안 돼. 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참 유아틱하죠. 이 젖비린내 나는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지금 공산당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공산당은 중국도 솔직히 말하자면 공산당이라 보기 어려운 그런 당 아닙니까? 북한? 솔직히 이게 김일성 당이지 이게 공산당이야? 아니에요. 러시아에도 공산당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근데 그 사라진 공산당을 배격해야 한다? 귀신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유령하고 싸우는 거야.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윤석열 말 맞다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개소리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한 번 바쳐서 싸우신 분을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게 됩니까? 윤석열 이는 군대도 안 간 새끼잖아. 군대도 안 간 새끼가 정말 평생을 독립운동, 독립전쟁에 몸을 바친 분한테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군대가 안 나간 놈이 그런 식으로 해도 돼? 예? 더군다나 뭐 부동시 진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부동시예요. 지금은 노안이 와가지고 양쪽 눈 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쪽 눈은 1.0이 나오고요. 한쪽 눈은 0.3 이렇게 나왔어요. 편차가 0.7 이상이 나잖아요. 그죠? 이쯤 되면은 부동시예요. 부동시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똑같이 나오는 그 진단이 그거예요. 한쪽 눈은 1.0 거의 정상에 가까운 시력이고 한쪽 눈은 0.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쭉 비슷했어요. 이 정도면 부동시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높낮이가 아래를 봤을 때 높낮이 측정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 방파제 여러분들 저기 방파제 같은 데 보면 트라이포트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예. 이런 그런 거에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저 발을 잘못 디딜까봐 함부로 내딛지를 못해. 왜? 높낮이 측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거나 할 때 계단을 밟고 있는데 만약에 계단 있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계단이 이게 높낮이 측정이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격을 할 때 이게 한쪽 눈이 안 좋으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좀 곤란했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군대 갔고요. 저 이등병부터 대위까지 섭렵했습니다. 진짜 섭렵했었어요. 이등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요. 육군 3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쳤고 그 국군통신사령부 60통신대대, 그러니까 국방부 통신대대에서 제가 1병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음 달에 상병 진급하는, 그러니까 1병 마로봉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육군 정원 특임사관 19기로 임관을 해서 육군 3사관 학교에서 교육받고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풀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근무한 근무 개월 수가 46개월이더라고요. 48개월이 되면은 만 4년이잖아. 2달 빠진 4년을 채웠어요. 그리고요, 전역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역 장교 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비역 장교 진급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예비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요.
3, 4년 늘어나요. 3, 4년 늘어나지만 예, 그거를 감수하고 제가 그 예비역 장교 진급 시험 진급을 해가지고 예, 대위를 진급을 합니다. 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실하고 군대 안 간 윤석열이 함부로 독립투사, 이 독립군으로 평생을 보내신 이런 분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적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우 씨. 참 그렇습니다. 참 예,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힘당 내부에서도 나와야 되죠. 안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풀로 친일 정당인 거야. 친일이야. 친일파. 예? 적폐 친일파예요. 그런 거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적폐들 내부에서도 아이고 내가 친일파로까지 욕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사람들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공천을 놓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아져 봐. 이게 나오는가? 아니지. 지지율은 바닥세로 기고 근근히 버텨나가는데 고비마다 검찰 수사를 해서 넘어간다 이러니까 야 저거 얼마 못 간다 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벌써부터 조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참 답답하죠. 예, 최선임님 육군 31사단이면 광주에서 근무하셨느냐고. 예, 육군 31사단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 신병교육대 뒷문을 통해서 나가면서 고개를 2개를 넘어가니까 예, 5.18 묘지가 나오더군요. 그때 당시 그때 육군 31사단 신병교육대 행군훈련 코스에 5.18 구묘역을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묘역을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때 그 31사단으로 이렇게 그 입대한 병력들의 절반은 경상도 병력이었고 절반은 충청도 병력이었어요. 그 애들은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5.18 묘지인지 나발인지 모르는 거야. 또 밤중이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런데 나는 거기를 지나가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저기 계신 분들이 내 군 생활을 지켜주겠구나. 어떻게 내가 학교 때도 몇 번 안 와본 데를 군 복무를 하면서 내가 이곳을 지나가게 됐을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는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저 영령들이, 민주 열사들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핏대가 또 오르려 그러네. 그때 소대장 중에 한 사람이 훈련병들을 싹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훈련병들 그러죠. 공동묘지입니다. 그 소대장이 피식 웃더군요. 저를 탁 쳐보더니 야, 너 땅 너는 알아? 제가 이제 되게 나이가 많아서 군대를 갔거든요. 28살에 군대를 갔어요. 내가 가니까 중대장하고 나이 같더라고. 자, 그 중대장,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우리 훈련병 동기들은 저보고 형 이랬고, 그 소대장은 저보고 노땅 그랬어요. 자, 노땅 어딘지 알아? 그래서, 압니다. 어디야? 그래서 오 이러는데 알았어 스톱 이러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참 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3,000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수가 2,400개밖에 안 됩니다.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최선임님 31사단 앞에서 20년째 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제가 군대 갈 때는 안 계셨네. 예, 참. 31사단 얘기. 예. 김용성님 35사단으로 가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